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000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2023년 3.1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1,000만 자유애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뜨거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김기현 후보의 그 땅 문제가 요즘에 또 그 이슈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재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재준 변호사께서 뭐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신데 여기 이제 그 지도랄까 이런 거 가지고 상세하게 그 어느 땅에서 어떻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건지를 팩트 위주로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돼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KTX 선로가 어떻게 변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무슨 도로가 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이게 땅값이 얼마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혼재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그러게요. 그걸 정리할 필요가 네, 있어요. 그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 주제로 좀 나눠서 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도로 계획이 휘어졌다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도로 계획이 휘어졌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 지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점에서 도로 계획이 휘어졌다는 거냐면 여기가 울산시 이제 삼동면이죠. 삼동면인데 이 삼동면이라는 곳이 이렇게 지도를 확대해 보면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게 확인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낙후된 이 삼동면이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은 도로가 지금 있거든요.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 커서를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네, 커서를 좀 키워주시고요. 이제 뭐 KTX하고 연결됐다 어쨌다 이러는데 마우스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색깔도 좀 선명하게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잘 보이죠? 네. 자, KTX 울산역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조금 낙후된 이 삼동면에서 사람들이 KTX 울산역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이에 도로를 연결하자라는 게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근데 저희가 도로를 놓는다고 할 때는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행정 계획부터 세우게 됩니다. 도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도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 설계를 해서 뭐 나중에 시공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데 문제는 이 도로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좀 굽었죠. 이 도로가 맞습니다. 좀 도로 계획이 이렇게 굽은 겁니다. S자 커브를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본 겁니다. 이거 왜 굽었지? 그냥 여기랑 여기를 연결할 거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좀 굽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의심하던 찰나에 노란 줄이 굽은 겁니다. 지금 도로입니다. 네, 계획이. 도로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 도로 자체는 없습니다. 도로 계획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김기현 후보의 지금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은 지금 맹지거든요. 맹지입니다. 법적 도로가 없고 뭐 현황 도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법적 도로가 없는 맹지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혹시 이렇게 도로를 놔서 자기 땅이 맹지였던 자기 땅을 맹지가 아니게 해서 가치를 올리려고 시도한 사건이 아닌가. 이게 의혹의 첫 번째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실은 뭐 이 계획이라 도로 계획이라는 게 한 페이지짜리가 아니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쭉 있는데 그 중에는 보면 터널 구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아, 여기까지는 터널로 보라색이 한다는 이게 게 되어 터널 있습니다. 구간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터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미 이 거리만 해도 터널 입구에서 뭐 보면 한 500m 가까이가 되거든요. 네. 500m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터널 전체가 터널을 지나는 구간이죠. 전체를 터널을 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 김기현 의원이 이 도로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터널 입구에서도 400-500m 떨어져 맞습니다. 있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황교안 후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뭐 터널 입구가 아니다. 뭐 터널이 아니다. 뭐 노출되는 구간이다. 자기가 가보니까 뭐 평탄하더라. 뭐 사진도 막 올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사진도 올리고 뭐 지금 이준석 대표도 내려가서 뭐 이게 평탄한지 아닌지 이런 걸 막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쯤에서 지금 이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체가 평탄한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게 더 중요한 거는 해발 고도가 중요합니다. 3D로 보시면요. 예. 어유 3D로 멋있네요. 예. 이렇게 되겠죠. 해발 고도입니다. 이거는. 예. 해발 고도가 되면 터널 진입로가 해발 고도가 78m고요. 네. 터널 출구가 해발 고도가 61m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이거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아무리 뭐 김기현 의원 후보의 땅의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부분, 평탄한 부분이 해발 고도가 한 89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선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한 20m 정도 차이가 나요. 예. 많이 차이 나는 곳은 한 6에서 80m까지도 네.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대심도에 들어가는 터널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요 평탄한 부분이 뭐 어떻게 노출이 되어서 뭐 이게 맹지를 탈출하게 돼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현재 계획상으로는 거의 없다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 입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이게 또 예. 보기가 저 편하네요. 이해도가. 예. 그러면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질문이 좀 약간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터널이 지나간다는 건 알겠고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다면 그럼 도로는 왜 휘었지? 왜 휘었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게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휜 거 아닌가? 휘었다는 게 이제 토론에서도 이슈가 되더군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왜 휘었냐라고 해서 이게 뭔가 누군가 외압을 썼기 때문에 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도로라는 게요. 직선 도로가 굉장히 사람들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선 도로는 가장 비싼 도로입니다. 시공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로예요. 왜냐하면 지형지물을 모두 다 관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제가 마찬가지로 3D로 좀 보여드리면 직선으로 이렇게 끊는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직선으로 이제 맞습니다. 만약에 끊었다 하면 직선으로 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존 울산 도로는 지우고요.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파란색이 직선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야 되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터널을 뚫어야 되고 만약에 약간 돌아가려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뚫을 돌아가면 필요 없이 이렇게 돌아가네.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노출된 도로 형태로 가서 이 보라색이 시작되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있죠. 뚫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터널을 뚫으면 됩니다. 아하. 이걸 다시 2D로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거리 차이가 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게 거의 500m 가까이가 됩니다. 500m를 500m. 터널을 안 뚫고 위로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굽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사실 왼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틀게 되면 시공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약간 굽게 된 게 그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이라 보기는 좀 어렵다. 라는 측면이 보이고 하나 더 한다면
사실 여기가 마을입니다. 구수 마을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예. 구수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기 터널이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런 효용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도로가 옆에 있으면 자동차로 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연결되는 도로가 생기면 아무래도 구수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도 효용이 좀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러나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어차피 김기현 후보의 땅은 터널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터널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도로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가능성은 굽었든 없다. 안 굽었든 어차피 터널 구간에 어차피 들어가 있네. 터널이다. 어차피 굽어도 터널이다. 그렇고 안 굽어도 그렇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처음에도 이 직선화된 도로는 많이 고려 대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워낙 비싼 도로기 때문에요. 많이 고려 대상이 되진 않았고. 비싼 도로라는 건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시공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뭐 많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처음에 고려된 안은 요 사진을 많이 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그러게요. 이걸 많이 유포하고 있는 건데 이 착수보고 계획 구간에서 뭐 최종 보고 때는 이렇게 변경됐다. 네. 뭐 이런 건데 사실 두 가지가 변경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용역이에요. 이 보고가 뭔 말이냐면 이 보고가 뭔 말이냐면 도로 계획이라는 걸 정하는데 그냥 하나만 그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저것 1안 그어봅니다. 이거 2안인데 둘 중에 하나 좋은 걸 맞습니다. 선택하는데 이제 뭐 공사비라든가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가 마을 사람들과의 뭐 교통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맞습니다. 모든 안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변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양이원영 의원이 이렇게 만든 안이 요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요게 보이시죠? 네. 예. 왼쪽 이 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양이원영 의원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게 이겁니다. 왼쪽 안이 더 시공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면 왜냐하면 크게 보시면 원래 최초 안에서는 터널을 2번 뚫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514억의 시공비가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최종 계획안 현재 안을 보시면요. 한 번만 터널을 뚫으면 뭐 이 부분은 골짜기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노출된 도로의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게 시공비 차원에서는 훨씬 좀 많이 차이가 저렴하다. 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래 도로라는 게 지금 지형 지물에 영향을 받는 게 뭐 오른쪽 보면 대암호가 있잖아요. 네. 대암호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물의 영향을 받아서 지반도 좀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수의 이것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쪽으로 조금 틀게 되고 뭐 전반적으로 이 산도 좀 피해가고 터널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됐다. 이게 사실 이 도로가 휜 뭐 이유라고 보입니다. 네. 뭐 어쨌거나 뭐 김기현 의원 후보의 땅에 도움이 될 건 없고 도로가 휜 것 자체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게 첫 번째 해명이 되겠죠. 예. 두 번째 의혹입니다. 네. 요거 첫 번째 이 도로 계획이 휘었다는 의혹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혹은 사실 완전 별개의 의혹이거든요. 첫 번째랑은 별개인데 이거를 투기의 목적으로 산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네. 투기의 목적으로 산 거 아닌가. 특히 뭐냐면 이 KTX 울산역이 여기 들어와 있죠. 울산역에 들어와 있는데 이 개발 정보를 알고 뭔가 여기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두 번째 사실 의혹이거든요. 네. 두 번째 의혹인데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김기현 의원이 이 땅을 매입한 게 1998년입니다. 그럼 몇 년 전이죠? 뭐 25년 정도 25년 되나요? 예. 그리고 이 울산역 KTX가 들어온 게 2010년입니다. 그럼 그거를 알기에 훨씬 전이네. 뭐 사실 뭐 들어오기 전에도 개발 정보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12년 전에 안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너무나 1, 2년이면 몰라도 그렇죠. 12년이면 좀 차이가 시차가 많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진짜로 만약에 12년 전에 이 개발 정보를 알았다면 여기에 사는 게 맞겠죠. 그렇지. 여기에 사는 게 맞겠죠. 이거 뭐 산을 사고 싶으면 여기에 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여기에 개발되는 정보를 그 알고. 있네, 그 오른쪽 그 그렇죠. 여기도 산 거기가 많고. 좋네. 거기 네, 거가 제일 거기 좋네. 좋고.
이렇게 다른 이런 주변에 보면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굉장히 많은데 뭐 이게 들어올 줄 알고 여기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말이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하나 더 한다면 네. 뭐 그러면 이 땅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그렇죠. 부분도 그게 많이 지금 논란이 되더라고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시고 굉장한 가격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던데. 이거 34,000평인가 뭐 그렇게 예, 맞습니다. 크죠? 이거 평수가 좀 커요. 평수가 평수가 34,000평 정도가 되는데 네. 34,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640억의 가치가 있다. 뭐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64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1,800 그래서 1,800배가 올랐다. 그래서 막 뭐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땅의 가치는 토지의 가격이라는 건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알 또 수는 시골 없지만 땅이란 건 또 더더욱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주 인근에 뭐 유사한 지역에서 얼마에 거래된 팔렸더라. 얼마에 팔렸다. 이거를 보고 그러면 그러면 이 땅도 네. 얼마에 팔릴 수 있다. 뭐 이 가치를 매기는 방법인데요. 양이원영 의원이 이렇게 비교 표준지로 잡은 곳이 여기입니다. 아유 거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 여기는 거기는 보시면 이 도로 바로 옆이고 6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저 KTX도 훨씬 KTX도 뭐 바로 옆이고 가깝고. 맞습니다. 여기 뭐 가깝고 KT. 가깝고 아이고 도로 옆이고 거기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다. 이 6차선 대도로를 물고 있는 아파트랑 아유 여기는 산 속에 있는 데랑 아유 이건 요 정도 이런데 비교하면 몰라. 여기나 맞아요. 여기나 뭐 이렇게. 이런 데 비교했으면 모르겠는데 에이 그거는 아니다. 이거를 비교한다는 딱 굉장히 봐도 웃기죠. 그건 아니네. 어? 딱 봐도 말도 말이 되지 안 않는 되네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근데 지도를 보기 여기는 전까지는 얼마라는 거고 여기다가 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라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평당 180만 원 정도 한다고 그걸 갖다가 계산이 되는데 뒤집어 씌우는 그대로 거야.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그거예요. 이 지도를 절대 보여주지 않죠. 양이원영 의원 절대 보여주지 않고 그냥 행정구역이 구술이다. 이것만 보여줍니다. 구수리도 이게 천지 차이죠. 여기하고 그렇죠. 여기는. 네, 사실 그리고 그 뭡니까 용도도 천지 차일걸요? 여기는 대지죠. 아파트 맞아요. 용도고 여기는 맹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유 그건 다 천지 차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추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여기 송전탑도 지나가고요. 송전탑이 지나가네. 송전탑도 지나가고 더 한 거는 여기가 보면 요렇게 이 능선 구간이거든요. 네. 능선 구간이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비가 오면 여기로 빗물이 흘러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거든요. 그릴로는 맞습니다. 도로가 뚫을 수가 없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로 뚫었다는 건데 이쪽으로. 여기가 그러네요. 지반도 약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땅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후보는 근데 왜 저 땅을 98년도에 구입을 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뭐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IMF 당시에 뭐 사업상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네. 그중에 교회 지인분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으셔서 네. 좀 매입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매입하게 됐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건 그렇고 그냥 땅이라도 잡고 그렇죠. 땅이라도 그런 경우 그때 많았거든요. IMF 그렇죠. 때. 네. 그다음에 요 의혹 말고 이제 세 번째 의혹인데요. 세 번째 의혹도 기존의 의혹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이거 마찬가지 김기현 후보의 땅이죠. 땅인데 네. 지금 송전탑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송전탑이 이렇게 지나가고 두 있습니다. 개가 직접 땅 안에 있네요. 두 개는. 두 개 있긴 한데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송전탑이 휘었다는 겁니다. 송전탑이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데 아하. 뭔가 어떤 글쎄. 부당한 압력을 써서 이렇게 그러게요. 휘도록 사이드로 옆에 밀었다. 사이드로 밀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의혹이거든요. 그 주장할 만하네요. 근데 네, 그건 어떻게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입체 도면을 보면 좀 명확하게 왜 이렇게 된지 알 수 있으신데요. 제로 높이가 있네 또. 아하. 송전탑이라는 건 원래 산 봉우리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송전탑을 이런 경사면에 지어버리면요, 이게 토사가 유실될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위에서도 토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송전탑이 아무래도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위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나뭇가지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날아오면 이 전선이잖아요. 전선 같은 것들에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전탑은 기본적으로 이 산봉우리에 짓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게 입체적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오네. 봉우리로. 이게 그리고 이 송전탑이라는 게 고압의 전류가 지나가는 구간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렇게 낮은 구간에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송전탑은 봉우리 진다. 이게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사실 모든 송전탑은 이렇게 다 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구간 다 휘어 있고요. 그게 이제 봉우리 쪽으로 가다 맞습니다. 보니까 휘어 있다. 이걸 마찬가지 입체 도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그래, 봉우리를 봉우리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봉우리를 봉우리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도면을 보시고 다시 이걸 보시면 이렇게 휜 게 별로 문제는 없는 거다. 뭐 합리적인 판단하에 이렇게 구간을 결정한 거다. 이렇게 보인다는 게 뭐 세 번째죠. 뭐 이 관련해서 사실은 오히려 좀 저희는 좀 물어야 확인해야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송전탑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사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양이원영 의원이 여기를 비교 표준지로 삼아서 이게 가격이 같다라고 했는 거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금방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도로도 이렇게 휘는 게 충분히 가격이 시공비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도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 않죠. 현재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위에서 보고 이렇게 이상하다 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해명해라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충분히 김기현 후보가 해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해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당대표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이 나오면 지금 저 변호사님 설명대로 이런 거를 설명했으면 좀 이해가 됐을 텐데 뭐 그냥 자기 땅에 터널을 뚫는 사람이 어딨냐 요 정도만 설명하고 그렇죠. 설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거 설명이 약한데 그러면 저 의혹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 의심을 하죠. 당연히 의심하죠. 그거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런 측면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뭐 시각화 자료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니까 또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설명들이 조각조각 보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각조각 찾아보면 기사들에 저기서 한번 요 설명했고 저기서 한번 요 설명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자료들이 시각화된 자료를 보지 않고 사실 글로만 읽으면 근데 잘 보이지 설명이란 않거든요. 게 그 어떤 이슈를 모면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당 대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의혹이 있으면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 해소,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을 자세히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걸 땜빵으로 이게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시각 자료는 안 보여주더라도 여기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 이렇게 봉우리에 있어야 돼서 돌아간 거다. 그다음에 공사비가 작게 들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한 거다. 그다음에 이 지금 양이원영의 저 주장처럼 이 마을에 있는 땅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여기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땅값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거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죠. 1, 2, 3, 4 해서 딱 포인트를 가지고 하다못해 시각 자료는 이거 3G로 못 보여줘도 판넬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해가 될 텐데 그냥 그냥 화만 내시면서 아니 자기 땅에 저 터널 뚫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다음번 예를 들어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기회가 있으면은 이거 시각 자료로 설명하면 더 좋은데 하여튼 그런 건 판넬을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는 있습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참고가 되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자유우파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봉규 TV 구독자는 이제 안철수나 이 천하람이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 후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함께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돼 있으니까 윤심이 거기 실려져 있다. 그럼 뭐 응원하는데 또 황교안 대표는 예를 들어서 민노총을 해체시킨다고 들고 나온 거라든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제도를 바꾸겠다고 들고 나온 거라든지 또 투쟁적으로 들고 나온 거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특히 더 바라는 건 두 분이 결선에 올라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걱정하는 건 이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둘이 싸우다가 이저 어부지리로 안철수라든가 뭐 이쪽이 또 뭉쳐서 안철수하고 천하람이 뭉쳐서 거기가 결선에 올라가는 형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요. 둘이 근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변호사지만 정치권을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결선에 예를 들어 김기현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결선 전이라든지 그때 이게 무마가 잘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잘 이렇게 자유우파 연대를지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물과 기름으로 완전히 이거 우리의 우려대로 야 이렇게 해서 안철수나 천하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지금 뭐 양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선거 양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선거 기간도 굉장히 길고 하다 보니까 모든 세밀하게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바람은 하여튼 이런 이슈가 터졌으니까 소상히 국민들에게 이건 뭐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설명이 납득이 되면 이제 묻힐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특히 좌파들은 또 유막지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불씨를 이참에 좀 잘 깔끔하게 씻고 이제 건설적인 누가 되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재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